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방역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실패한 책임자 이진섭과 김호란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김호란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거나 하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는 말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무 책임자로 있는 이상 선택적 정치 방역에만 치중하느라고 과학적 방역 실패는 거듭될 것입니다. 이번 4차 대학 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흉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이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청와대 고심도 깊겠지만 장해찬 평론가님, 오늘 이 야당의 김호란 기획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침묵했습니다. 결국 김호란 기획관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동안 경질 절대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무리 국민의 질타, 야당의 질타가 거세도 웬만하면 책임을 묻거나 경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모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참 답답한 그런 인사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 역시 그러한 인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김호란 기획관 같은 경우는 임명 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백신이 급하지 않다. 화이자, 모더나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낫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백신 먼저 맞는 걸 보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급된 백신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옥상옥 방역기획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백신 수급이나 백신 확보가 뒤처졌던 것은 아닌가 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황당한 방역 지침도 참 많거든요. 헬스장에서 이를테면 러닝머신 속도 6km 이상으로 못 달리게 한다던가 발라드는 틀어도 되는데 빠른 음악은 못 틀게 한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체 누가 짰을까 싶은 방역 지침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기획관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참모 지킨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은요, 작년 코로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당시에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고마운 거지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거죠. 야당의 김호란 경질론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그러니까 오세훈표 방역이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서울시장의 책임도 분명히 이 지금 방역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생방역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방역 조치라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그 굉장히 강압적인 그 정책에 반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상생하자라는 의미로 상생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조치들을 한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든 것이고요. 신속 검진 키트를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지. 오 시장이요. 예, 실제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나마도 6월 20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그전에 있던 오세훈 시장표 방역 지침이 사실상 유예무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방역 조치를 특별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에게 이 방역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그냥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오세훈 시장의 음주 관련돼서도 허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 여당의 오세훈 시장을 향한 이 정치적 공격은 명백하게 허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고강도 코로나 조치에 송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4차 대유행, 그런데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옛날 기자들이 더 기자다웠고 현장 직접 취재하고 정의로웠다. 옳게 살아온 기자들 욕되게 하지 마라. 라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남이 하면 적폐 수사 대상, 개혁 대상, 자기들이 하면 관행이냐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예. 미리 누가 대통령이라 단정 짓지 좀 마라. 냉정과 열정은 한 끗 차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백신 부족인데 오세훈 시장 잘못인가? 백신 부족인데 한 번 더 백신 부족을 강조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지만 정당한 법 집행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여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